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중대 고비가 될 수도 있는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20분에 MBC의 시사 프로 스트레이트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를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서부지법은 여기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체적으로 기각을 하고 일부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7시간 대화의 대부분은 MBC가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른바 그 9가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했다고 하는 9가지 발언. 뭐 그 중에는 이제 MBC가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겠다, 자진 포기한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재판부가 이것은 방송하지 말라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방송 불가 결정이 내려진 부분도 있고, 그 중에 2가지는 방송을 해도 된다, 이제 방송 허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MBC가 자진 포기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 중에 조국 전 법무장관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파만파로 우리 정치권에 크게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겁니다. 이제 라는 발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앞뒤가 좀 틀린 얘기 같습니까? 지금부터 소상하게 이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법무장관이 당사자인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짧게 4글자로 황당하다. 얼토당토 하는 얘기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그 3문장 모두 다 황당하다 이렇게 조국 씨는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 우리는 원래 뭐 친북 공산주의자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였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제 뭐 그 정도 뉘앙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문 대통령은 조국을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이뻐하고 믿었을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과거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음에 빚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법무장관까지 이제 임명을 했는데 뭐 법무장관은 1년 남짓 하고 말았지요.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논객 조은산 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국이 그렇게 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수사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친문 쪽에서나 혹은 집권 세력 쪽에서 저항이 있었다, 이제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4월 달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책이 뭐 몇몇 나왔는데 그 중에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주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생들이 이제 나의 그 하구 윤석열에 대한 추억을 쭉 모아서 쓴 글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슈퍼빌런이 되면서까지 조국 수사를 강행했냐? 슈퍼빌런, 빌런이란 말은 악당이라는 말이죠.
왜 악당 소리 들으면서 조국을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어? 라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거야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지. 정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구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문재인이 조국을 속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정말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을 매우 세게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정말 마음에 빚이 있고 정말 아끼고 정말 믿었고 자기 살부치처럼 생각을 했다면 검찰총장의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개입을 하지 않았고 만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의 저 깊은 속마음 속에는 조국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윤석열은 이 일을 밀어붙인 것이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대화 중에는 여보,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조국을 좋아한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조국 일가족을 털어내는데 가만히 계실 리가 없거든. 아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그런 정황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달 그 법무장관의 조국이 이제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김의겸 의원이 전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말하기를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국만 도려내겠다. 외과적 수술을 해서 조국이라는 암덩어리만 딱 도려내겠다 라고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 김의겸 의원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그것을 제대로 해내려고 했던 것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게 타격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공감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김의겸이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왜 그렇게 틀어졌을까?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는 사실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지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거의 한 몸처럼, 입안에 든 혀처럼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봉하마을에서 부엉이바에서 떨어져서 숨을 거뒀을 때 부산대병원
그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대국민 발표를 했던 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왜 부울경이 뭐 3대 민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했을 때 그때 이제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두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인데,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2003년, 그러니까 2003년 2월이면은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조국이 중앙일보에 글을 하나 씁니다. 실언을 쓰는데 제목이 팔간을 경계하십시오. 여기서 팔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한비자가 이제 군주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군주의 주변에는 8가지 간신배들이 있다. 그 8가지 간신배를 조심하라. 그래서 8간, 8가지 간신배, 이 8간을 경계하라 라는 실언을 조국이 중앙일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입속에 혀 같은 대통령 측근을 조심하라.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입속에 혀 같은 대통령 측근을 조심하라. 그때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속에 혀 같은 존재가 문재인 민정수석이고 나중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는 건데 조국이 그 사람을 조심하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실언은 절대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걸 딱 저장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윤석열 부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조국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좌파들이 뭐 386, 586이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아닙니다. 그 이제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고 당시에 이 좌파들이, 그렇죠. 제 말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을 민정수석에 갖다 앉힌 것이다. 그 586들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을 도려냈던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이제 오늘 저녁 8시 20분 지나고 거기에서 방송이 끝나고 9시 반 무렵부터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선판에 돌출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MBC 방송은 반론권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이런 대목이 방송에 나가는데 본인의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세요, 함께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과거에 지난해 6개월 동안 했던 김건희 씨의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날 것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100번을 생각해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악재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캠프도 그렇고 신중한 분위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일단 방송을 보고 판단하자, 미리 섣불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지만 일단 신중론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좋은 질문은 아니었죠. 그러면 다소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이제 부인을 옹호하거나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담담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신중 모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바꾸면서 일대 쇄신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도 봉합을 했고, 또 내보낼 사람들은 웬만큼 내보냈고,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고, 뭐 20대, 30대 여기 지지율도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갑자기 암초를 탁 만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도대체 MBC에서 무슨 방송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00%알 수가 없지요. 7시간 동안이나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한테 가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 좀 되살려보세요. 어떻게 그 7시간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격앙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했다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하고 얘기를 했던 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일파만파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제 그 대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서울에서 이명수 씨한테 캠프는 사람이 없어. 네가 와서 일 좀 해라. 그리고 캠프에서 실제로 이명수 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건 뭐냐?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완벽한 비선실세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캠프에다가 턱턱 심었구나. 그런 반론으로 그런 역공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김건희 씨다 아니냐. 사실은 이번 일이 불거지기 전에도 김건희 씨가 활발한 그런 정치적 감각을 남편에게 제안을 하면서 누구를 갖다가 캠프에 이제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울에서 이명수한테도 네가 캠프에 좀 와라. 내가 얘기해 놓으면 캠프에서 나한테 연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녹취가 나오면 비선 실세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다. 이런 공격을 하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녹취 방송이 나올 때 김건희 씨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의 말투입니다. 억양, 그 말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제 공개가 됐던 김건희 씨의 말투는 매우 차분하고, 그 다음에 매우 겸손하고, 그 다음에 울음 섞인 목소리도 있으면서 국민들께 한껏 자세를 낮추는 이제 그런 목소리였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저녁에 공개가 되는 그 통화 내용 중에 김건희 씨 말투가 그것이 아니라 매우 그 어떤 이 격앙된 그리고 좀 사납게 들리는 그러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목소리로 들릴 경우에 국민들은 표면적으로 이제 두 목소리의 격차를 놓고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지난번에 허위 경력 사과를 했을 때 그건 김건희 씨가 쇼를 한 거야. 연기를 한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자격 논란을 부적격하다. 자격 논란을 키워가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동정론이 일어날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 본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본인의 국정 운영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그동안에 쭉 약속을 해왔는데 이것과도 무관한 얘기다. 따라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오히려 동정론이 끌어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도 애처가 그런 이미지가 강했고요. 그 다음에 풍성렬이란 말이 있습니다. 풍성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거지 할 때 쓰는 세제 퐁퐁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설거지를 집에서 도맡아서 하는 설거지 남자다. 그래서 그 퐁퐁의 퐁자를 갖다가 풍성렬이라고 20, 30대가 윤석열 후보를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20대 남성들의 동정론이 보이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20대 여성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지금 릴레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커뮤니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온 그 사이트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이 그래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조국을 도려내려고 했다니 우리 윤석열 지지한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린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 문재인 정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국을 도려내려고 했다니 우린 윤석열 믿는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친문 커뮤니티에서 20대 여성들이 이제 잇따라 지금 릴레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나저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부부가 어찌됐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김건희 씨가 해야 되는 거냐. 둘이 함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 후보의 곁을 떠나라. 이혼해라. 본인 입으로 이혼 운운하는 것은 절대 사례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제 남편 곁을 오늘부터 떠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백담사에 들어가라. 아니면 어느 조용한 암자에 가서 거기서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의 형수에 관한 극악한 내용의 욕설 그리고 그 부인 김혜경 씨, 해경군 김 씨에 관한 녹취. 근데 이런 녹취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같이 틀자. 그래 김건희 씨 육성 통화 내용 틀었지? 좋아.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에 관한 녹취도 틀어야지. 그래서 유튜브 공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다 하는 그런 방송에서도 공중파든 종편이든 여기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육성 또는 부인 김혜경 씨에 관련된 육성 파일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더 강력하게 결집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